어느 양반가 안채에 스물 남짓한 여종 하나가 거처하고 있었다더이다. 그는 아침이면 주인마님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저녁이면 잠자리를 펴드렸으되 밤이 깊으면 제 방에 틀어박혀 동백기름 불빛 아래 지프로 짠 상가지를 늘어놓았다 하오. 어느 날 저녁 행랑아범이 마당 한켠을 지나다 그 모습을 보았는데 여종이 상가지를 이리저리 굴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이 묘하여 한참을 지켜보다 돌아섰다더이다. 이튿날 안방마님이 여종을 불렀으나 여종은 아무 말 없이 무릎 꿇은 채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하오. 마님이 아들의 과거 길이를 물으니 여종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상가지를 3번 던졌다더이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렸는데 마님은 그 글씨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가 이내 병풍 뒤로 사라져버렸다 하오. 해가 기울 무렵 사랑채에서 주인 나리가 여종을 부르라 하였으되 여종은 방문을 열지 않았고 행랑아범만 긴 한숨을 쉬며 부엌 쪽으로 향하더이다. 그날 밤 안채는 유난히 조용하였으되 사랑채에서는 촛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하오. 며칠이 지나 마님의 아들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다더이다. 여종은 그날도 방 안에서 상가지를 늘어놓았고 마님은 밤마다 안채 창 너머로 여종의 방을 바라보았다 하오. 보름쯤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서 편지가 당도하였는데 과거 보는 날짜가 여종이 땅에 그린 그날과 꼭 같았다더이다. 마님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여종의 방을 다시 바라보았는데 그때부터 여종을 대하는 눈빛이 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하오. 안채 옆 작은 사랑채에 머물던 서방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열병을 앓기 시작하였다더이다. 약방 의원이 와서 약을 지어 먹였으되 차도가 없었고 주인 나리가 답답한 마음에 여종을 불러 물었다 하오. 여종은 상가지를 던진 뒤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켰는데 사흘 뒤 북쪽 사당 기둥 밑을 파보니 썩은 짐승 사체가 나왔다더이다. 그것을 치운 뒤로 서방님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였고 집안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보며 수군거렸다 하오. 그 일이 있고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더이다. 인근 양반가 부인들이 저마다 몸종을 보내 여종을 빌려달라 하였으되 주인 나리는 박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오. 여종은 여전히 안채에만 머물며 날마다 상가지를 만지작거렸고 어느 날 저녁 마당에 낯선 노인이 찾아와 여종을 만나게 해달라 청하였으되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더이다. 그날 밤 여종의 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으나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다 하오. 마님이 딸의 혼처를 정하고자 여종에게 물었다더이다. 여종은 상가지를 3번 던졌으되 입을 열지 않았고 다만 손으로 서쪽을 가리켰다 하오. 보름이 지나 서쪽 고을 선비가 중매쟁이를 보내왔으되 마님은 그 혼사를 거절하였고 다시 한 달 뒤 같은 고을 다른 집안에서 청이 오자 이번엔 받아들였다더이다. 여종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으며 다만 상가지만 천천히 쓸어 담을 뿐이었다 하오. 어느 가을밤 행랑아범이 여종의 방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더이다. 그는 상가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려다 말고 그냥 돌아섰는데 다음날 아침 부엌에서 행랑아범의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다 하오. 의원이 와서 보았으되 원인을 알 수 없다 하였고 여종이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부엌 쪽을 바라보았으나 곧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더이다. 행랑아범은 그날 밤 여종의 방문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하오. 주인 나리가 여종을 불러 곡식거래 시기를 물었다더이다. 여종은 상가지를 던진 뒤 손으로 2번의 보름을 표시하였고 나리는 그 말대로 곡식을 내다 팔았다 하오. 2달이 지나자
과연 흉년이 들어 고가가 치솟았으되 사랑채 손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종을 신기하게 여기자 나리는 그들에게 입을 다물라 명하였다더이다. 그날 밤 여종의 방에 불이 꺼지지 않았으되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하오. 겨울이 되어 마님이 여종에게 이듬해 농사를 물었다더이다. 봄이 오자 이웃 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왔다더이다. 잃어버린 소의 행방을 알고 싶다 하였으되 주인 나리가 문전박대하였으나 그 사람은 사흘째 대문 앞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하오. 결국 나리가 여종을 불렀고 여종은 상가지를 던진 뒤 동쪽 개울을 가리켰는데 과연 그곳에서 소가 발견되었다더이다. 그 일이 있고부터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으되 집안의 대문은 더욱 굳게 닫혔다 하오. 한양에서 온 중매쟁이가 여종의 소문을 듣고 양반가를 찾아왔다더이다. 어느 대감댁 부인이 아들의 병을 고치고 싶어 여종을 빌려달라 하였으되 주인 나리는 단번에 거절하였다 하오. 중매쟁이는 며칠간 객사에 머물며 끈질기게 청하였고 결국 은자 몇 냥을 두고 갔는데 나리는 그 은자를 받지 않았으되 마님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다더이다. 그날 밤 안채와 사랑채 모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하오. 여종이 어느 날 아침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다더이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안채로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하오. 마을 사람들은 여종이 날씨도 안다며 저마다 수군거렸고 주인 나리는 여종의 외출을 더욱 엄히 금하였다더이다. 여종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으되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며 다만 행랑아범만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하오. 마님의 딸이 시집간 지 석 달 만에 친정을 찾았다더이다. 딸은 마님에게 무언가 묻고 싶어 하였으되 마님은 여종을 부르지 않았고 딸이 혼자 여종의 방을 찾아갔다 하오. 한참 뒤 나왔을 때 딸의 얼굴은 창백하였으되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더이다. 그날 밤 딸은 친정에 묵지 않고 바로 시댁으로 돌아갔으며 마님은 대문 밖까지 나가 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하오. 행랑아범의 아내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더이다. 의원도 무당도 손을 쓸 수 없다 하였고 행랑아범은 결국 여종의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하오. 여종은 문을 열지 않았으되 행랑아범은 밤새 그곳에 앉아 있었고 이튿날 아침 여종이 문을 열었을 때 행랑아범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더이다. 그날 오후 행랑아범의 아내가 조금 나아졌으되 행랑아범은 여종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멀찍이서 절만 한번 올렸다 하오. 주인 나리의 형님 댁에서 사람이 찾아왔다더이다. 형님이 소송에 휘말렸는데 승산을 알고 싶다 하여 나리는 오랜 고민 끝에 여종을 불렀다 하오. 여종은 상가지를 던진 뒤 천천히 고개를 저었고 나리의 얼굴이 굳어졌다더이다. 형님 댁은 결국 그 소송에서 졌으며 그 뒤로 두 집안의 왕래가 뜸해졌다 하오. 나리는 그날 밤 사랑채에서 술만 마셨고 여종의 방에서는 상가지 소리가 평소보다 더 오래 들렸다더이다. 여종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더이다. 행랑아범이 확인하러 갔으되 여종은 상가지를 쥔 채 앉아있을 뿐이었고 그날 밤부터 집안 곳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하오. 사랑채 기둥에서 물이 흘렀고 부엌의 불이 저절로 꺼졌으며 마당의 개가 밤새 지저댔는데 의원도 풍수쟁이도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더이다. 사람들은 모두 여종을 바라보았으되 여종은 그저 방 안에만 있을 뿐이었다 하오. 마님이 여종에게 이 집안의 앞날을 물었다더이다. 여종은 처음으로 상가지를 던지기를 거부하였고 마님은
더 강하게 명하였다 하오. 여종은 오랜 침묵 끝에 상가지를 한 번만 던진 뒤 손으로 땅을 가리켰는데 마님은 그 의미를 묻지 않았고 여종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더이다. 그날 밤 안채에 불이 일찍 꺼졌으되 마님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밤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오. 마을 원님이 사람을 보내 여종을 관하로 데려오라 명하였다더이다. 주인 나리가 거절하였으되 원님의 명이 거듭되어 결국 여종은 관아에 끌려가게 되었다 하오. 원님은 도적의 소재를 물었으되 여종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고 사흘간 가둬두었으되 여종은 상가지를 만지지도 않았다더이다. 원님은 할 수 없이 여종을 돌려보냈으되 집으로 돌아오는 여종의 걸음걸이가 전보다 더디어 보였다 하오. 여종이 돌아온 뒤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더이다. 주인 나리는 여종을 더 이상 사랑채로 부르지 않았고 마님도 찾는 횟수가 줄었다 하오. 그러나 밤이면 여전히 여종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상가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행랑아범만 가끔 그 방 앞을 지나며 잠시 멈칫거리곤 하였다더이다. 집안은 조용하였으되 그 조용함이 정과는 다른 무게로 느껴졌다 하오. 주인 나리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 당도하였다더이다. 집안은 잔치 준비로 분주하였으되 여종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마님이 여종을 불렀을 때 여종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있었으되 눈빛만은 유난히 밝았다 하오. 마님은 무언가 물으려다 말고 그냥 돌아섰는데 복도를 걸어가는 마님의 뒷모습이 어딘지 외로워 보였다더이다. 그날 밤 잔치집 소리가 요란하였으되 여종의 방만은 조용하였다 하오. 어느 날 밤 여종이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더이다. 행랑아범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가려 하였으되 여종은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다음 날 아침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하오. 인근 양반가에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는데 주인 나리는 그 집과 여종의 연관을 묻지 않았으되 마님의 시선은 계속 여종을 향하고 있었다더이다. 그날 저녁 여종의 방문이 평소보다 일찍 닫혔다 하오. 여종이 처음으로 몸이 아프다며 자리에 누웠다더이다. 의원이 왔으되 병명을 알 수 없다 하였고 약을 지어 먹였으되 차도가 없었다 하오. 마님이 다른 무당을 불러 구슬하려 하였으되 주인 나리가 만류하였고 여종은 사흘간 앓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그 뒤로 상가지를 만지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다더이다. 행랑아범의 새 아내가 죽을 끓여 날랐으되 여종은 거의 먹지 않았다 하오. 마님의 친정에서 편지가 왔다더이다. 마님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내용이었으되 여종은 이미 보름 전에 그 기운을 느꼈다며 마님에게 말하였다 하오. 마님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여종을 바라보았고 그날 즉시 친정으로 떠났는데 열흘 뒤 돌아왔을 때 친정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더이다. 마님은 여종을 원망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으되 그 뒤로 여종을 대하기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하오. 집안에 묘한 긴장이 감돌기 시작하였다더이다. 주인 나리는 사랑채 손님들과 여종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마님은 여종을 대하기가 두려워졌으되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결국 여종을 찾았다 하오. 여종은 여전히 상가지만 던질 뿐이었는데 여종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으되 손가락은 점점 더 떨리고 있었다더이다. 그 떨림을 본이는 행랑아범뿐이었으되 그 역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오. 행랑아범의 아내가 다시 쓰러졌다더이다. 이번엔 여종도 어찌할 수 없었고 석 달이 지나 행랑아범의 아내가 숨을 거두었다 하오. 행랑아범은 여종을 원망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으되 그 뒤로 여종의 방을 멀리하였고 장례를 치른 뒤
집을 떠나겠다 하였으나 주인 나리가 붙들었다더이다. 행랑아범은 결국 남았으되 예전처럼 말이 없어졌고 여종의 방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돌려버렸다 하오. 여종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더이다. 주인 나리가 대문을 더욱 굳게 닫았고 소문도 조금씩 잦아들었으되 여종의 방에서는 여전히 밤마다 불빛이 새어나왔고 산가지 소리는 더 자주 들렸다 하오. 어느 날 마님이 여종의 방을 지나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여종은 산가지를 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더이다. 마님은 그 모습을 보고도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그냥 지나쳐버렸다 하오. 주인 나리의 아들이 벼슬을 얻어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다더이다. 떠나기 전 아들이 여종에게 인사를 하려 하였으되 나리가 말렸고 아들은 그날 밤 몰래 여종의 방을 찾아갔다 하오. 한참 뒤 나왔을 때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였으되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더이다. 다음 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길을 떠났고 대문을 나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오. 가을이 되자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하였다더이다. 여러 집에서 사람이 쓰러졌으되 이 집만은 무사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여종 덕분이라 수군거렸으되 어떤 이들은 여종이 화근이라 하였다 하오. 주인 나리는 집 밖 소문에 신경 쓰지 않으려 하였으되 밤마다 사랑채를 거닐며 여종의 방을 바라보았고 여종의 방에서는 평소보다 더 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더이다. 그 신음이 산가지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오. 여종이 어느 날 마님에게 말하였다더이다. 이제 더 이상 산가지를 던지지 않겠다고. 마님은 놀라며 이유를 물었으되 여종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러나 사흘 뒤 마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여종은 결국 산가지를 집어들었다 하오. 그때 여종의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으되 여종은 산가지를 놓지 않았고 마님은 그 피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못한 채 돌아서 버렸다더이다. 그날 밤 안채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으되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오. 겨울이 오자 여종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기 시작하였다더이다. 20 남짓한 나이였으되 어느새 40 넘은 여인처럼 보였고 마님이 놀라 물었으되 여종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였다 하오. 그러나 밤이면 여종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고 아침이면 산가지가 마당에 흩어져 있었는데 행랑아범이 그것을 주워 모아 방 안에 넣어주곤 하였다더이다. 여종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하오. 주인 나리가 큰 재물거래를 앞두고 여종을 찾았다더이다. 여종은 오래 주저하다 산가지를 던졌고 나리에게 그 거래를 말리라 하였다 하오. 나리는 고민 끝에 거래를 포기하였는데 한 달 뒤 그 거래 상대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렸다더이다. 나리는 여종에게 상을 내렸으되 여종은 받지 않았고 다만 산가지만 천천히 쓸어 담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하오. 나리는 그 중얼거림을 듣고 싶었으되 여종의 입술이 너무 작게 움직여 알아들을 수 없었다더이다. 마님의 딸이 다시 친정을 찾았다더이다. 시댁에서 괴이한 일이 벌어진다며 여종을 만나고 싶어 하였고 여종은 딸을 만나 산가지를 던졌으되 이번엔 답을 주지 않고 고개만 저었다 하오. 딸은 울며 매달렸으되 여종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고 딸은 빈손으로 시댁에 돌아갔다더이다. 마님은 딸을 배웅하며 여종을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으되 여종은 그 시선을 피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오. 어느 날 밤 여종이 마당에 쓰러져 있었다더이다. 행랑아범이 발견해 방으로 옮겼으되 여종은 사흘간 깨어나지 못하였고 의원이 와서 보았으되 맥이 끊어질 듯 미약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하오. 나흘째 되는 날 여종이 눈을 떴는데 그 눈빛은 전과 달리 텅 비어 있었고
마님이 찾아와 무언가 물었으되 여종은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다더이다. 그날부터 여종은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 하오. 여종이 깨어난 뒤 상가지를 더 이상 만지지 않았다더이다. 마님이 물어도 대답이 없었고 나리가 명해도 움직이지 않았으되 한 달이 지나자 마님이 화를 냈으나 여종은 그저 무릎만 꿇고 있었다 하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여종이 다시 상가지를 집어들었는데 그때부터 다시 점을 보기 시작하였다더이다. 사람들은 안도하였으되 무언가 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었다 하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더이다. 여종이 본 점이 맞지 않기 시작하였는데 나리가 물은 날씨가 빗나갔고 마님이 물은 혼사 시기가 어긋났다 하오. 처음엔 모두 우연이려니 하였으되 점점 빗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그러나 여종은 여전히 상가지를 던졌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물었다더이다. 집안에 묘한 긴장이 다시 감돌기 시작하였으되 아무도 여종을 나무라지 못하였다 하오. 마을에 소문이 다시 돌았다더이다. 여종의 점이 이제 맞지 않는다는 것, 혹은 일부러 거짓을 말한다는 것. 주인 나리는 그 소문을 듣고 여종을 불렀으되 여종은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고 마님은 여종을 내쫓자 하였으되 나리는 주저하였다 하오. 결국 여종은 그대로 안채에 머물렀는데 그날 밤부터 여종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더이다. 그것이 진짜 웃음인지 우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오. 행랑아범이 여종의 방을 청소하다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다더이다. 상가지 하나에 붉은 자국이 묻어 있었고 바닥 한편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다 하오. 행랑아범은 그것을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음 날 아침 행랑아범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다더이다. 새 아내가 무슨 일이냐 물었으되 행랑아범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하오. 주인 나리의 형님이 직접 찾아왔다더이다. 소송건으로 패한 뒤 집안이 기울었다며 여종을 원망하였고 나리가 형님을 달랬으되 형님은 여종을 내놓으라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오. 결국 두 형제가 다투었고 형님은 저주를 퍼부으며 돌아갔는데 그날 밤 여종의 방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더이다. 행랑아범이 확인하러 갔으되 여종은 울고 있지 않았고 다만 상가지를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하오. 마님이 여종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더이다. 이 집안이 무사할 것인가? 여종은 오래 상가지를 만지작거리다 던졌으되 나온 괴를 보고 손을 떨었고 마님이 재촉하였으되 여종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하오. 마님은 화를 내며 나가버렸고 그날 이후 여종을 다시 찾지 않았는데 그러나 밤이면 여전히 안채 창가에 서서 여종의 방을 바라보곤 하였다더이다. 여종의 방 불빛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갔다 하오. 봄이 되자 여종의 머리가 완전히 새어 있었다더이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등은 굽기 시작하였으되 스물 남짓이었던 여종은 이제 육순 노파처럼 보였다 하오. 그러나 여종은 여전히 상가지를 만졌고 밤이면 무언가를 중얼거렸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더이다. 행랑아범만 가끔 귀를 기울여 보았으되 그 역시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였다 하오. 주인 나리의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다더이다. 한양에서 벼슬살이가 순조롭지 못하다는 내용이었는데 나리가 여종에게 물으려 하였으되 여종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오. 나리는 화가 났으되 여종을 벌하지 못하였고 그저 사랑채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는데 밤이 깊도록 나리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다더이다. 여종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상가지를 천천히 만지작거렸다 하오. 어느 날 마을 아이 하나가 여종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더이다.
아이는 잃어버린 엄마를 찾고 싶다며 울고 있었고 여종이 문을 열어주었다 하오. 한참 뒤 아이가 나왔을 때 울음을 그쳤으되 아이의 표정은 더욱 슬퍼 보였고 사흘 뒤 그 아이의 엄마 시신이 산속에서 발견되었다더이다. 마을 사람들은 여종이 이미 알고 있었다며 수군거렸으되 여종은 그 뒤로 아이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하오. 마님의 딸이 세 번째로 친정을 찾았다더이다. 이번엔 시댁에서 쫓겨났다며 돌아왔으되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마님이 여종에게 물으려 하였으되 딸이 말렸다 하오. 딸은 혼자 여종의 방을 찾아갔고 이튿날 아침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났는데 마님은 딸을 붙들지 못하였다더이다. 여종의 방문은 그날 하루 종일 닫혀 있었으되 안에서 무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오. 가을이 되자 집안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하였다더이다. 하인 하나가 갑자기 헛것을 보며 소리를 질렀고 마님의 시녀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하오. 의원도 무당도 원인을 알 수 없다 하였으되 모두 여종을 바라보았고 여종은 여전히 방 안에만 있었으며 상가지 소리만 계속 들려왔다더이다. 주인 나리는 여종을 불러 꾸짖으려 하였으되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서 버렸다 하오. 주인 나리가 마침내 여종을 불렀다더이다. 이 모든 일이 내 탓이냐고 물었으되 여종은 대답하지 않았고 나리가 채찍을 들었으되 내리치지 못하였다 하오. 결국 나리는 여종을 풀어주었고 여종은 방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 피를 토하였고 다음 날부터 자리에 누웠다더이다. 의원이 왔으되 이제 손쓸 방법이 없다 하였고 집안 사람들은 여종의 방문 앞을 지나다니며 고개를 돌렸다 하오. 행랑아범이 여종을 간호하였다더이다. 날이나 마님은 찾아오지 않았고 다만 약만 보내주었으되 여종은 약을 먹지 않았고 행랑아범이 억지로 먹였다 하오. 보름쯤 지나 여종이 조금 나아졌으되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의원의 말이 있었고 여종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없었다더이다. 다만 행랑아범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는데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오. 겨울이 되자 여종이 다시 상가지를 달라 하였다더이다. 행랑아범이 가져다 주었고 여종은 누운 채로 상가지를 만졌는데 무언가를 점치는 듯 하였으되 아무도 묻지 않았고 여종도 말하지 않았다 하오. 다만 여종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였고 행랑아범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더이다. 행랑아범의 새 아내가 왜 우느냐 물었으되 행랑아범은 대답하지 못하였다 하오. 주인 나리의 형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왔다더이다. 패가망신한 끝에 병을 얻어 죽었다는 것이었으되 나리는 장례에 가지 않았고 다만 재물만 보냈다 하오. 그날 밤 여종의 방에서 긴 한숨소리가 들렸고 상가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다음 날 아침 여종은 더욱 쇠약해져 있었다더이다. 행랑아범이 죽을 떠먹이려 하였으되 여종은 고개를 저으며 받지 않았다 하오. 정초가 되어 집안이 세배를 올렸다더이다. 나리와 마님은 여종의 방을 지나치며 잠시 멈칫하였으되 들어가지 않았고 행랑아범만 방 안에 들어가 여종에게 떡국을 떠먹였다 하오. 여종은 한 숟가락만 받아 먹었는데 눈에 눈물이 고였으되 흘러내리지 않았고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더이다. 여종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하오. 정초가 되어 집안이 세배를 올렸다더이다. 나리와 마님은 여종의 방을 지나치며 잠시 멈칫하였으되 들어가지 않았고 행랑아범만 방 안에 들어가 여종에게 떡국을 떠먹였다 하오. 여종은 한 숟가락만 받아 먹었는데 눈에 눈물이 고였으되 흘러내리지 않았고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더이다. 여종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하오. 봄이 오자 여종이 일어나 마당을 거닐었다더이다. 머리는 완전히 새었고 등은 굽었으되 걸음은 오히려 가벼워 보였고 마님이 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으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오. 나리는 사랑채에서 나오지 않았고 여종은 혼자 마당을 몇 바퀴 돌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뒷모습이 어린아이처럼 가벼워 보였다더이다. 행랑아범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하오. 어느 날 여종이 행랑아범에게 상가지를 모두 태워달라 하였다더이다. 행랑아범이 이유를 묻자 여종은 때가 되었다고만 하였고 행랑아범은 주저하다 상가지를 모아 마당에서 태웠다 하오. 여종은 창가에 앉아 그것을 지켜보았는데 상가지가 모두 타들어갈 때 여종의 얼굴에 평온함이 번졌다더이다. 그 평온한 표정을 여종의 얼굴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다 하오. 마을에서 여종의 소문이 다시 돌았다더이다. 죽어간다는 소문, 혹은 이미 죽었다는 소문. 그러나 아무도 확인하러 오지 않았고 양반가의 대문도 열리지 않았다 하오. 여종은 여전히 방 안에 있었고 가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더이다. 여종은 그 구름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으되 바람에 날려 들리지 않았다 하오. 주인 나리의 아들이 한양에서 돌아왔다더이다. 벼슬을 그만두었다는 것이었으되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고 아들은 집에 머물며 책만 읽었다 하오. 여종의 방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멈추었으되 끝내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보름 뒤 다시 어디론가 떠났다더이다. 떠나기 전날 밤 아들이 여종의 방 앞에 한참 서 있었으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하오. 여종이 어느 날 마님을 불렀다더이다. 마님은 놀라며 방으로 갔고 여종은 무언가를 마님에게 건넸는데 작은 헝겊 보따리였으되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오. 마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 품에 넣었는데 돌아 나오는 마님의 눈가가 붉었으되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더이다. 그날 밤 마님이 혼자 안채 뒤뜰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다 하오. 행랑아범이 새 아내를 얻었다더이다. 주인 나리가 중매를 서주었고 조촐한 혼례가 치러졌는데 여종은 마당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잠시 미소를 지었다 하오. 행랑아범은 여종을 보며 절을 올렸고 여종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날 저녁 여종의 방에 불이 일찍 꺼졌다더이다. 행랑아범의 새 아내가 여종에게 인사를 드리려 하였으되 행랑아범이 말렸다 하오. 가을이 되자 여종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였다더이다. 행랑아범의 새 아내가 끼니를 날랐고 여종은 조금씩만 받아먹었는데 어느 날 여종이 혼잣말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하오. 들리는 것은 그때 그랬어야라는 말뿐이었으되 무엇을 어찌했어야 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더이다. 행랑아범의 새 아내가 물었으되 여종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하오. 마님이 병을 얻어 누웠다더이다. 여러 의원이 왔으되 차도가 없었고 나리는 여종에게 물을까 고민하였다 하오. 그러나 여종은 이미 상가지를 모두 태워버렸고 점을 볼 수도 없었는데 나리는 결국 묻지 않았고 마님은 한 달 뒤 조금씩 회복되었다더이다. 여종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으되 그것이 마지막 고개 끄덕임이었다 하오. 겨울 어느 날 여종이 마당에 나와 눈을 바라보았다더이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고 여종은 그 속에 한참을 서 있었는데 행랑아범이 걱정되어 나가려 하였으되 새 아내가 말렸다 하오. 두 사람은 창 너머로 여종을 지켜보았고 여종은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는데 그것이 손바닥에서 녹는 것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더이다. 그 모습이 마치 처음 눈을 보는 아이 같았다 하오.
봄이 오기 전 어느 새벽 여종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더이다. 행랑아범이 발견하였을 때 여종의 얼굴은 평온하였고 손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다 하오. 집안은 조용히 장례를 치렀고 마을 뒷산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는데 무덤 앞엔 이름도 없이 여종이라는 글자만 새겨졌다더이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그 위로 꽃잎이 날렸고 사람들은 가끔 그 무덤을 지나며 무언가를 생각하였으되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하오.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